안녕하세요. 원탑 속도 김선생입니다. 찌국의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오늘은 고2 문학 내신 대비할 건데요. 비상 교과서에 보면은 4단원에 수양산이랑 이화우, 만흥, 창내고자에서 시조 내수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개념 정리하시고서 이렇게 내용 정리 노트를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어 식구,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써보고, 그 다음에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 각자 정리해보면 문제풀이에 도움 되실 거니까 설명 듣고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노라 줄여 죽을 찐듯 채미도 하나 것까 비록 푸색 거신들 귀 닛다해 낫다니 이랬죠. 그죠? 자, 이건 성산문이 지은 건데, 자, 이제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약간 시대적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양산이 두 가지 의미인데, 이제 중위법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의미가 두 가지다 해서 중복된다 해서 중위법이 되는 건데, 수양산 일단 두 가지 뜻인데, 중국의 수양산, 그 다음에 단종을 폐위시킨 수양대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가 이제 백이숙제의 줄임말인데, 이제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싫어서 산속에 이제 임금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은가한 사람들인데, 이런 은둔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백이숙제도 지조절기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얘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탓하노라, 그지? 한탄한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하는구나. 자,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나오겠죠, 그죠? 줄여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이제 채미가 두 가지 뜻인데, 산나물을 캐먹는 거랑 어떻게 돼? 임금이 주는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산나물을 캐먹어서 되겠는가? 원래 이런 뜻이고, 비록 풀이지만 그것이 누구 땅에 낫다더냐 이런 의미인데, 자, 이제 백이숙제가 무왕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산문이 생각하는 거는 백이숙제도 지조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야. 왜? 임금이 정말로 싫으면은 임금 땅에서 나는 어떻게 돼? 풀을 캐먹어서 돼, 안 돼? 안 돼.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해설을 보면 수양산 바라보면 백이숙제를 한탄한다. 굶어 죽을지언정 산나물을 캐먹어서 되겠는가? 비록 푸르지만 그것이 누구 땅에 낫다더냐. 그럼 여기서 일단 얘가 중위법이 되는 거고, 얘도 어떻게 중위법인데 이제 녹이 월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준 녹봉을 받아서 되겠는가? 자, 그것이 누구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주나라의 무왕도 되지만 수양대군도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양산 바라면 백이숙제가 오히려 어떻게 돼? 지조절기가 없어. 문제가 더 있어. 왜? 굶어 죽는 게 낫지. 고사리 자, 임금이 싫어서 거기를 갔어요. 산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 고사리 캐 먹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 누구 땅에 나는 거야? 임금 땅에 난 것이니까, 고사리마저 먹지 않고 죽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지조절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개와 지조, 이런 것들이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수양산 요거, 채미, 누구 어떻게 돼? 다 중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리법, 그죠? 여기 끝에 서리법 써서 의미를 어떻게 돼?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연정 사랑 얘기인데, 이화후 뿌릴째 잡고 울며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자, 이화가 배나무 꽃인데 봄에 하얗게 백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제 배나무 꽃이 비처럼 떨어질 때, 자, 여기서 손잡고, 그죠? 울며 손잡고 이별한 니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배나무꽃이 어떻게 돼? 비처럼 흩날리니까 하강의 이미지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추풍낙엽. 그럼 이제 봄이 지나서 가을에도 당신도 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봄에 이별하고 가을에도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데, 그죠? 여기서도 역시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가 되고 하강적 이미지가 되는 거고, 당신도 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가을이 돼도 못 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천리라는 거는 실제 떨어진 거리도 되지만 그만큼 임과 이별로 해서 심적인 거리가 멀다. 심적인 거리가 천리나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외로운 꿈은 당연히 어떻게 돼?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에도 못 잊고 있어. 나는 어떻게 너가 너무 그리워. 그래서 어떻게 돼? 외로운 꿈은 임을 향한 나의 그리움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둘 다 하강의 이미지다. 계절적 배경이 개입돼 있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리는 실제 거리도 되지만 어떻게 돼? 이별로는 심적 거리. 그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평시조라고 얘기해요. 가나가 이제 요 두 시가 평시조고, 이제 요건 연시조인데, 연시조는 주제는 일정한데, 자연친화거든요. 만응은 자연친화인데, 주제는 일정한데, 그 평시조가 여러 개가 모여갖고 어떻게 하나의 연을 이루어서 어떻게 연시조가 된다. 이렇게 여러 연을 이루어서 어떻게 연시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지만 어리고 하얌의 뜻이는 내분인가 하노라 이랬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알아야 될 게 여기 안분지족 안빅낙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가난한 삶에 만족을 하는 걸 어떻게 돼? 안분지족 안빈낙도인데 이제 그 가난한 거에 그 만족한다는 얘기고 족이 만족할 때 족자고 빈이 어떻게 가난할 빈자인데 낙이 즐거울 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함을 즐긴다 이런 의미인데 대체로 이제 이 양반들이 보통 이제 평시존 양반들이던데 양반들이 임금을 모실 때는 벼슬 할 때는 임금에 대한 지조절개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면 은퇴하게 되면은 가난하죠. 먹을 게 없잖아. 월급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난하지만 나는 그래도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겠다. 이게 이제 안분지족 안빈낙도인데 전체 주제들이 대부분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많은 여기 일수랑 그 다른 시 이제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 다른 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산수간 바위 아래 그죠 띠집을 짓노라는지 여기 띠집은 초가집이 되는 거고요. 이제 산수는 자연을 얘기하는 건데 자 고전에서 속세는 대부분 다 부정적 이미지고 자연 긍정적 이미지로 이제 서로 대비되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산수간 바위에 초가집을 짓느라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 그죠? 남들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지만 그죠? 어리고 이제 하얌이 시골뜨기고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고 시골뜨기인 나한테는 그죠?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럼 나한테는 맞는 분수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탄수간 바이아를 띠집짓고 사는 게 내 분수에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안분지적 안빈낙도가 되는 거죠. 가난한 게 나의 분수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보리밥 푼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앉아 실컷 앉아 논이노라. 그나문 여나문 일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자, 보리밥 푼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리밥 푼나물이 배부르게 막 배 터지게 아니면 그 포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음식 그 막 이제 엄청 좋은 음식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난 이렇게 먹어도 만족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단사표음 단표노항이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소박한 음식 그런 걸 단사표음 단표노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이제 그 소박한 음식이니까 요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거기에 만족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어떻게 단사표음 단표노항이 나오게 되면은 그 요게 요런 음식에 만족하는 거니까 안분지족이랑 연결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바위 끝 물가에 앉아 실컷 앉아 논이노라 그죠? 그나문 여나문 일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럼 속세의 여나문 일이 속세의 부기영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적 시어가 되는 거고요. 부를 줄이 있으랴를 부러워하지 않겠다. 근데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리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요것들 정리해 주면 되고 이게 이런 의미다. 그다음에 여나문 일 부정이다. 그다음에 서리법 어떻게 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어떻게 돼? 강조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주제는 여기 이제 만족하면 사는 삶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려 헤어든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어라. 누군가 삼공이 이제 삼점승이에요. 삼정승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세의 그 이제 벼슬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부정적 시어겠죠, 그죠? 만승이 여기서 만승도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자연에 있는 게 누군가 삼정승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 천자가 임금을 얘기하는 거,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다 가진 사람 이런 뜻인데 나가 자연에 있는 게 그지 만승천자만 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돼? 천자라고 하는데 이만큼 좋겠느냐? 그럼 내가 자연에 있는 게 어떻게 황제만큼 좋다. 일종의 과장법이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에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이제로 헤아려 보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소보여도 역시 운자거든요. 자연 속에 숨어 사는 사람인데 이제 소보여가 야같더라. 왜? 그 사람들은 자연의 묘미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미 자연에 살았어. 그런데 나는 인제야 알았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영리하더라. 왜? 자연 속의 묘미를 아니까. 그죠? 아마도 임천하는 그냥 이게 봐봐 수풀림자의 내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천이 자연을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대유법이 되는 거예요. 그 대유법이 하나의 삶을 갖고 전체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수풀과 내를 가지고 대신해 주니까 일종의 대유법이 되는 거고, 한가로운 흥이니까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심시어는 나는 자연에 있는 게 너무너무 해피해, 이런 의미니까, 그죠? 즐거움을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중심시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삼공이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천한흥이 그 중심시어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얘는 이제 사설시조인데, 평시조, 조선 전기는 주로 평시조, 연시조가 많이 불렸고요. 그다음 이제 후기가 이제 사설시조인데, 얘 보면은 형태가 보면은 이제 구분하는 게 반드시 시험에 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3, 4조, 4, 4조 한 덩어리, 그죠? 3, 4, 그다음에 4, 4,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볼게요. 평시조를. 보통 여기 수양산 바라보면 3, 4, 3, 4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덩어리. 그래서 3장 6구가 되는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구가 어떻게 돼? 수양산 바라보면 1구, 일제를 하나 노래 2구. 이런 식으로 6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장의 끝이라고 그죠? 종장의 첫 삼자를 지키는 게 규칙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벌써 형태가 길어졌죠. 그죠? 여기 중장 부분이나 종장이 길어졌는데, 이런 걸 사설시조로 하는데, 이거는 중장과 종장의 무엇이 사설이, 내용이, 그지? 내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설시조가 되는 건데, 주로 평면이 부르고, 내용은 이제 평면이 부르니까, 주제가 좀 약간 양반이랑 다르겠죠. 보통 양반의 이제 평시조의 주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을 모실 때는 지주절개, 그 다음에 임금을 모시고 이제 끝나고는 이제 은퇴할 때는 자연친화. 아까 이제 만흥처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정, 황진이 시조는 주로 이제 평시조인데, 사랑 얘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평면이 부르다 보니까, 조선후기 평면이 부르는데, 평면이 부르는 건 어떻게 돼? 주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다양한데, 세태풍자, 세상에 돌아가는 걸 풍자하거나, 내용, 사랑, 이제 대부분 사랑 얘기인데, 연정은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도 어떻게 돼? 약간은 해학적이고, 재밌게, 그죠? 이제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많다. 이것들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사음보 구조인데, 그죠? 사음보는 띄어쓰기 단위로 네 덩어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창내고자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이렇게 되는 건데, 창내고자가 A면 다시 창내고자가 반복되고, 여기가 B, A, AA, BA 구조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창이 중요한 거예요. 창이. 자, 창을 내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열거 하고서 제가 얘기하고서 이제 설명할게요. 고모장지, 세절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숫돌적이. 이제 이런 건 다 창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목것에 크나큰 장돌이가 망치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 싶구나. 근데 실제 마음속에 창을, 그죠? 닫는 유리창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참신하다 그래서 그러는데, 일단은 이따금 답답할 점에 여다져 볼까 하느라,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죠? 마음속에 창을 내서 어떻게 돼? 여다져 볼까 하고느라, 그럼 어떻게 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창을 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일단 창은 내면적 고뇌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전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창을 낸다. 이게 기발한 발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게 이제 참신하다 그래서 어떻게 발상의 참신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은 AA, BA 구조다. 그다음에 여기, 그죠? 이제 초장에, 그다음에 중장에 보면 창의 졸골에서 종류를 열거해서 열거법이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내용 정리는 이런 식으로 시어 식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고, 근데 수양탄 이제 죽음을 각오한 절개, 그 다음에 이제 임을 향한 그리움, 자연 속에 묻혀산 즐거움, 삶의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건 이제 아까 거기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수양산 이화우는 평시조거든요. 이제 3장 6구 45자 내고 사음보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 이제 틀이 어느 딱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형시라고 보시면 되고, 종장의 첫 삼자를 지키는 규칙이고, 주로 양반 기생이 불렀다. 연시조는 평시조가 일정한 주제 아래 연의로 구성되고, 각 시조에 어떻게 돼? 평시조 형태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시에 중장과 종장의 사설이 추가됐고, 어떻게 돼? 얘도 종장의 첫 삼자를 지키는 게 규칙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따감이, 그죠? 이게 첫 삼자 지키는 거죠. 답답할 때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평면이 불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내신할 때나 이렇게 보면은 주제가 유사한 다른 시를 줘요. 그죠? 다른 시를 주고 내용사의 공통점, 형사의 공통점 비교하는 것들인데, 결국 내신의 좋은 점수를 잘 맞으려면은
여기 주제가 유사한 시들을 따로 그 엮어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워낙 작품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지주절개 다른 시, 그 다음에 얘는 그 연정 사랑 얘기 다른 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치나 다른 시 이런 다른 것들을 다 개별로 공부를 해주시고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비상 그 시조 내수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